건축법 쭉 한번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게요. 그렇게 하고. 자, 우리 이제 항상 이 공중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우리 학교 다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무슨 8시에 수업 시작해서 자율학습 시간까지,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해서 학생들처럼 나이도 똑같고 또 교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오셔요. 예전에 밖에서는 여기에서 쭉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아주 단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사무 쪽에 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또 연령층도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의고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점수 못 나온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못 나왔느냐, 멍청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부만큼은. 나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이 했는데 안 했다 하면은 그렇지만 어떠신 분들은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거에 좀 열심히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 또 이게 공부는 오랫동안 했지만 이게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환경이 조금 좋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가도 이 책 보라고 밥을 떠넣어줘. 그 정도가 되어지면 조금 이제 이게 성적이 나오는 게 좀 빠른 속도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주변에 협조가 좀 있으면. 근데 집에 가면 협조를 전혀 안 해줘. 밥 해야지, 빨래해야지, 은행 가야지, 시장 봐야지, 청소해야지. 아우, 이걸 하다 보면 또 시간은 있지만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없다고. 이렇게 되면 성적이 또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공인중개사 이 점수는 말이죠.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위기 상황,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10월 29일은 그걸 갖다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만큼은 당신은 나이가 좀 많으니까 플러스 5점을 더 드리겠다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젊으신 분들하고. 당신은 먹고 사는데 매달렸기 때문에 좀 더 고려를 해서 10점 더 플러스 드릴게요.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10월 29일은 죽으나 사나 평균 60점을 갖다가 돌파를 해 주셔야 돼요. 40점 밑으로 나오는 건 절대 없어야 되고, 그때는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충분히 우리가 지금 요약 정리해 나가면서 그리고 모의고사 3회분 오늘 나갔어요. 그리고 또 4회분 남아 있는데 요 정도 가지고 가면은 충분하다. 걱정할 거 전혀 없다. 그래서 10월 29일 우리 모두 이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전부 다 자격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특히 천안 선생님들 능력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다른 데보다 더 잘해요. 대답도 잘하고 간혹 틀려서 그렇지만 아주 잘하고 있다. 꼭 끝까지 들어봐야 돼. 내 말은이 성적도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다들 합격하실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우리 건축부 한번 가봅시다. 중요한 부분만 체킹 한번 해보고 문제를 통해서 이해는 문제를 통해서 또 이해를 하는 거니까. 자, 1번 공간정보법상 이 각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죠. 대지라는 정의 한번 잡아야 되고 조그맣게 별표 치고 1번. 2번은 건축물의 건축. 자, 해답은 오른쪽 맨 밑에 있어요. 그걸 보고서 합니다. 자, 대수원 등 공사를 발주한다. 공사 발주하는 자. 갑을 뭐라 그랬다? 건축주. 이렇게 돼 있죠. 갑을 또는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행하는 자.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 작성. 밑줄 그어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거. 설계자죠. 설계자. 자, 4번은 건축물 등의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 여부 확인. 밑줄 그어요.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 여부 확인. 확인한다. 품질관리 밑줄, 공사관리 밑줄 그어요. 지도 감독하는 자를 감리자라고 표현하죠. 감리자 또는 공사감리자. 그냥 감리자 해도 괜찮아요. 감리자 합시다. 자, 5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를 행하는 자. 시공자, 공사하는 자, 시공자다 이렇게 표현되죠. 이걸 또 커닝하면 귀공자, 그 다음에 왕자, 그 다음에 공주까지 쓰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이런 것도 개그도 웃어. 엄청나게 웃는데 우리 천안 선생님들은 워낙에 얌전해가지고 그냥 다른 데서는 그냥 포복절도한다니까 책상 치고 난리인데 여기서는 그냥 스마일로 끝나버려. 자, 6번 한번 봐요. 거주, 직무, 작업, 오락,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방. 여기서 방은 온돌방 생각하면 안 돼요. 공간을 뜻합니다. 스페이스. 스페이스 공간을 뜻하는 말이야. 이게 바로 이제 생활 공간. 거실이죠, 거실. 거실. 자, 7번 별표 쳐야 돼요. 7번 별표 크게 쳐놓습니다. 요건 이제 해마다 시험 문제. 요건. 피해갈 수가 없다. 건축물을 바닥에 짚으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짚으면까지 평균 높이입니다. 평균 높이가, 평균 높이 네모. 이걸 높이가 해버리면 틀려요.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예요. 층 높이 네모. 층 높이 이걸 반자 높이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해당 층 높이의 절반 이상,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걸 3분의 1, 3분의 2로 바꿔도 안 돼요. 지하층이죠. 8번에 대지 면적에 대한 그랬어요. 대한 이렇게 들어가면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 면적의 하면은 이제 분자가 되는 거죠. 비율 100% 퍼센트를 얘기하죠. 건대해서 건폐율을 뜻하는 말이고 9번이 용적률이죠. 연면적 비율에서 연대해서 용적률. 자, 8번, 9번 묶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자, 10번 대지 수평 투영 면적, 대지 면적이죠. 11번 각층 동그라미 쳐요. 일부 동그라미 칩니다. 각층 딱 들어갔다 하면은 바닥 면적을 뜻하는 말이에요. 바닥 면적. 자, 벽 기둥이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이고 12번을 보면 각층 바닥 면적 학교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연면적 이렇게 됩니다. 자, 13번 잡아야 돼요. 별표 13번. 바닥구치의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치 윗면까지 높이를 뭐라고 한다? 층고 또는 층높이 이렇게 되죠. 층고 또는 층높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14번 건축물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동그라미 치고 일부 증축 동그라미 쳐요.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을 뭐라고 한다? 리모델링. 자, 15번 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자, 이 부분의 밑줄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완화 동그라미 통합 적용 밑줄고요.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 건축구역이다. 자, 16, 17, 18번 잡아야 되겠어요. 묶어놓고 신설됐으니까 별표 쳐야 되겠죠. 아직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습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이렇게 돼요. 이상으로서 해버리면 틀려요. 둘 중 하나만 추측하면 돼요. 이거나요, 나. 이거나. 자,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다. 고층 건축물이죠? 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4, 5, 20. 한 개 층은 4m로 보니까 건축법상 4, 5, 20에서 초고층 건축물이죠. 17번은 초고층 건축물이고. 자, 18번 보면은 오른쪽 위에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어야 돼요. 요건 준 초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준 초고층 건축물.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이에요. 완충 공간 밑줄. 전망이나 휴식 등 목적으로 건축물이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다.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여기 이제 발코니 이렇게 되어있죠. 우리 이제 발코니 확장, 아파트에 보면 발코니라고 그러지. 그거 베란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코니다. 자, 20번을 보면은 다음에 강목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해서 여기 이제 또 신설됐어요. 20번에 신설 이렇게 한번 써놓고 특수구조 건축물이죠.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별표 한번 쳐요. 특수구조 건축물. 가나 다 딱 묶어놓고. 특수구조 건축물이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가목을 보면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도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채양 등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자,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3m 이상 돌출됐다. 심하게 뻗어있다.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목을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밑줄 그어요. 요게 20m 이상입니다. 20m 이상 밑줄 그어놓고. 뭐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다 해서 설계자가 할 때는 둥근 거리를 이렇게 잡았죠. 10m, 여기서 20m.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자, 다목의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밑줄 그어요. 특수한 뭐 이런 말 들어가면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뭐 이렇게 한번 잡아가 봅니다. 자, 21번 별표 쳐야 돼요. 단독 문제로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21번 주요구조구에 관한 내용이죠. 일단 무너졌다 하면 무조건 압사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주요구조물이라 하는데, 주요구조구라 하는데,
자, 21번 주요 구조부란 내력병 밑줄, 기둥 밑줄, 바닥 밑줄, 보호 밑줄, 지붕 틀 밑줄, 주계단 밑줄 거예요. 자, 준내기 하면 술래기 하면 바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준내기 하면 술래기 하면 바보지. 준내기 하면 바보지. 주계단에서 주자 내기 바보지 이렇게 한번 잡아갑니다. 술래기 하면 바보지 하는 거. 다만 동그라미 치고 이것까지 다 잡아야 돼요. 사익기둥 밑줄 긋고 취하층 바닥입니다. 무너진 일이 없죠. 작은 보여요. 밑줄 긋고 차양 밑줄 오기 계단입니다. 이것까지 외워주셔야 돼.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하는 내용이죠. 자, 22번 갑니다. 22번.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거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와요. 아예 읽어보지 맙시다. 자, 23번 가보죠. 23번 문제. 요게 바로 이제 준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써놓고. 자,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이겠죠. 밑줄 그어놓고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밑줄 그어요. 가나목만 이렇게 써놨는데 쭉 숙박시설 6번까지 해당이 되는데 뭐 시험 문제 출제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72쪽 한번 넘어가요. 건축물에 의 나오죠? 의에 동그라미 치고.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쳐야죠.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이 폐지되는 대상물이다 해서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 안 받겠다 하는 내용이죠. 인천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인천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인천인내 철도 관련 시설, 컨테이너 창고, 공장 용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문화재,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수문 조작실 해서 인천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잡아가고. 자, 3번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닌데도 이제 건축법 적용받자.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 2m 넘는 거, 4m 넘는 거, 6m 넘는 거 이런 내용인데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온 사례는 없고 모의고사 문제는 간혹 한 번씩 나오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밑에 별표 이게 중요해요. 건축법을 전면적 적용하자 하는 내용 나오죠. 전면적 적용 지역에서 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내년부터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원 없이 한번 벌어봅니다. 그래서 전 지독하게 도움을 줄 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죠. 도자 동읍 지역에서 요거 이제 도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지독하게 도움을 줄 거다. 500명 이상 섬지방이다 하면 도읍으로서 500명 이상이다. 이건 건축법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지역이야. 예외 규정 없습니다. 그러나 2번. 자, 2번까지 또 외워주셔야 돼. 건축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이죠.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은 대도 선방입니다. 대도 선방 뭐 이런 거 대도 건방 해도 괜찮고 대지와 이 도로 관계 밑줄 대지 분할 제한 밑줄 꺼놓고 대 동그라미 치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지정 앞에다가 도로라는 말이 빠졌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죠. 도로의 도자 동그라미 치놓고 대도 선방 이렇게 잡아갑시다. 건축선 지정 밑줄 선의 동그라미 건축선에 간 건축 제한 밑줄. 자, 방화주간의 건축물 방해 동그라미. 건폐율 용적률은 다 받는 거야. 자, 대도 선방 요거 하나 잡아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까지가 이제 별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대지에 대해서 1필지 1대지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다. 밑줄 그어놔요. 자, 동그라미 3번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합니다. 자, 밑에 별표 갑니다.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변보다는 낮아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어놓고. 자,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를 대지로 하는 경우는 옹벽 설치하자 하는 내용 나오죠. 자, 니은번에 2m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자 하는 내용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이게 3m 이상이 바로 이제 3년 전에 이 개정이 돼서 2m 이상부터 콘크리트 구조로 하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자, 밑에 보면은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나오죠. 건축, 신축 동그라미, 증축 동그라미. 자, 넘어갑니다. 자, 개축 동그라미, 재축 동그라미. 5번에 이전이죠. 이전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선에 한번 보면 크게 수선하는 거죠. 말 그대로. 대선은 건축행위가 아니에요. 건축법령상 건축행위라는 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하는 거고 대선은 말 그대로 건축이 아니야. 크게 수선하는 거야. 이런 거 할 때도 허가받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칙 대수는 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에 땡땡 해놓고 원칙 허가 대상 이렇게 써놓습니다. 원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경미한 대수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지는 거죠. 자, 1번에서 4번까지를 딱 묶어놓고 주요 구조 보죠. 1번에 내력벽 동그라미, 기둥 동그라미, 보 동그라미, 지붕뜰 동그라미 쳐요. 이 대수이 간혹 한 번씩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이제 최근에 출제된 문제가 그 4번 특히 한우의 경우에는 지붕뜰 범위에 석가래 제외한다는 거. 석가래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3개 이상 수원 변경하는 얘기는 대선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건 제외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밑줄 한번 그어놓고 5번. 그 말 빠지면 틀립니다. 증설해체 수원 변경이다. 6번에 추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밑줄 거예요. 여기는 5개 피난계단은 없죠. 그 다음에 7번에 미관지구 밑줄 그어놓고 이걸 경관지구로 많이 봤고요. 자, 8번에 보면 다가구 주택 밑줄, 이 다세대 주택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9번이 이제 신설됐다. 신설 이렇게 써놓고 건축물이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밑줄. 외벽에 사용이야. 건축물이 내벽에 사용이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죠. 여기 신설이 됐어요. 신설 이렇게 써놓기만 합니다. 30제곱미터 이상. 자, 오른쪽에 용도 변경. 이 용도 변경이 계속 시험 문제 나오다가 작년에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올해 뭐 100% 시험 문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시설군 9개가 있고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자산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연교가 있는데 그건 근거도 없는 소리다 해서 근거 박히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보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용도시설 28개 이렇게 나와 있죠. 28개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라고 써놓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라고 써놔요. 28개 용도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동일 시설군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하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을 변경 신청하자 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번 허가의 동그라미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 밑줄, 2번에 신고 동그라미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 내려올 때. 자, 3번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나오죠. 밑줄 그어요. 동일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전기통신시설군 3번을 보면 3번이 빠졌네. 거기 3번 전기통신시설군을 보면 방송통신시설을 발전시설로 용도 변경하겠다. 또는 발전시설을 갖다가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하겠다 하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변경 신청하자. 이런 내용들이죠. 뭐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쭉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76조 한번 가봅시다. 자, 중요한 내용만 체킹 한번 해보고 쭉쭉 설명들 다 나갔으니까 한번 해봐요. 자, 76쪽에 보면 사전결정제도가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사전결정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중요한 내용인데, 자, 거기 사전결정제도에서 사전결정에 밑줄 그어놓고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 신청한다 밑줄. 요즘에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2번에 보면 사전결정 통지를 수령한 후에 의제되는 사항이 있어요. 각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신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이게 바로 기억년, 디귿, 리얼 이 4가지 이거 한번 묶어놓고 별 붙입니다. 4가지.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고. 자, 개발인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산지정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농지정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하천조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이게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을 받기 때문에 이게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하면 틀려요. 요 4가지가 이제 의제된다 하는 내용이고.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쳐야 되겠어요. 건축허가 신청이 있게 되어지면 건축허가 신청은 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허가에서 허가권자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그어놓고 예외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허가권자. 요때는 기억년 디귿 묶어야 되겠어요. 21층 이상이다.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 다음에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외됩니다. 이건 구청장이 내는 거예요. 조심하고. 자,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18층이 21층 이상이 됐다. 25층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연면적 합계가 뭐 8만 제곱미터에서 12만 제곱미터가 됐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면 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낸다 하는 내용이고. 자, 밑에 별표 도지사의 승인받자 하는 내용 나오죠. 도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대형 건축물들만. 이때는 도지사의 승인받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허가권자의 승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50일 이내 21층 이상 밑줄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놓고. 자, 이번에 자수의 3천에 걸립니다. 그죠?
자연환경보호 수질보호에서 밑줄 자수 첫 글자 동그라미입니다. 자수의 3촌 3층 이상이거나 3층 이상 밑줄 2줄. 자,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밑줄 2줄 3촌 이렇게 잡아갑니다. 011로 위수관태 이렇게 걸리죠? 011로 위수관태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일반 공공 업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것만 그러겠다. 011로 위수관태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3번에 주교 삼촌 죽었다 이렇게 되죠? 주거환경 주자 동그라미 교육환경요소 교자 동그라미 칩니다. 도의사가 지정 공부하는 구역이죠. 위숙만 남았다. 주교해서 삼촌 죽어버렸다. 여기에 3층 뭐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붙어버리면 틀려요. 그래서 규모에 상관없다는 뜻이죠. 위숙만 남았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신고대상 내용 한번 엮어놓는데 다음 중에 신고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다 틀려.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자, 일단 신고대상은 간첩신고하고 똑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기억나요? 그 정도. 자,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밑줄 그어놓고, 자, 가로 열고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우리 1년 내 착공하지 아니하면 취소해야 한다, 허가를. 이런 내용이 있었죠?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는 거. 자, 기역번에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바로 한다. 바자 동그라미 85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증계제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밑줄 가로 열고 10분의 1 이내의 경우 한정 밑줄. 이게 신설됐어요. 여기까지 내면 또 다 틀린다. 나 이거 여기까지 나오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관자놀이가 이상하죠? 시골입니다.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이상하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 고에 걸립니다. 플러스 미만이 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밑줄 200제곱미터 동그라미. 이상하다. 3층 미만이에요. 3층 미만 밑줄 3층 동그라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농화주택이에요. 이게 바로 농화주택의 규모다. 이렇게 잡아줘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은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방제지구 위험지구 밑줄고요. 요거 이제 허가 대상입니다. 1, 2번 묶어놓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방제지구 묶어서 허가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농어가 주택의 규모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온다 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대수원 동그라미 치고 리을번에 대수원에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수사를 2번 한다. 군부대에서 1번 하고 경찰서에서 1번 한다.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요게 시험 문제로 간혹 잘 나옵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103표라는 공산당 이후 뭐 이렇게 잡아갔었죠. 자, 100제곱미터 동그라미 3m 이하의 중축 103표 3m 동그라미 치고 표준설계도서 표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도 이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어야 돼요. 공산당 2호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공업지역 산업단지 산업형 지구단위계 있고요. 그래서 2호에서 2층 이하 밑줄 소규모에 있어서 공장이다.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이죠. 읍면지역에서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이사 간다. 2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사로 끝나는 거, 축사, 작물재배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400제곱미터 이하죠. 뭐 그 정도만 눈여겨보고 시험장 갑니다. 자,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밑줄 한번 그어놔요. 자,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건축, 대선 용도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 이런 것들 할 때에는 이 허가권자와 협의하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충청남도 도청사가 들어올 때 홍성군수, 허가권자 홍성군수죠. 협의가 이루어져 버리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협의한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거예요. 아예 사용 승인 내용이 없어요. 다 지어놓고 사용 승인 받는 게 아니고 통보해버리고 사용하면 됩니다. 자, 건축허가 제한 한번 봅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요것도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건축허가 제한. 요거 별표 쳐야 돼요.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제한 네모. 자, 동그라미 2번 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네모였고요. 시도의사가 제한하는 경우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때는 두 가지 사유가 있고, 우리 시도의사가 제한할 때는 반드시 행정계획상 제한만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밑줄 동그라미 1번. 자, 주무부 장관 밑줄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죠. 주무부 장관 밑줄 그어놓고, 자, 밑에 봐요. 요청 밑줄 그어놓습니다. 인정하여 요청하면 해서 요청 밑줄.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다.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있죠. 요때는 착공을 또는 허가받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2번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시도의사입니다. 가로 열고 위에 시도의사라고 써놓습니다. 이 시도의사가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 밑줄 두 줄 거예요. 행정계획상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은평 뉴타운 사업에 저촉되는 건축 허가를 갖다 은평구청장이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허가를 제한한 사례가 있죠.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또 중요한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밑줄, 시도지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허가 등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자,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 밑줄 긋고 보고에 동그라미 치고,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밑줄 두 줄 별표 치는데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는 명할 수 있다가 되어집니다. 자, 제한기간 뭐 2년 동그라미 쳐야 돼요. 물론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우리 2년짜리가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 4번이 나오는데 건축법에서 언제 한 번이 나오냐면 사전결정 받고 나서 허가 신청이 2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이 2년이지.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2년이야. 그 다음에 원래 건축허가 받고 나서 착공이 1년 내 착공해야 되는데 공장은 3년, 농지 전용 의뢰됐다 이렇게 되면 2년. 거기서 2년이 나와. 그 내년은 중요한 년이에요. 잘 잡아야 하는 년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6번 이런 내용이 또 이제 또 생겨났죠. 의견 청취하자는 내용. 국토교통장관이나 시도의사는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 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밑줄 그어놓고 심의 동그라미.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도 심의 있고, 우리 건축허가 제한에도 전부 다 제한하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하려면 반드시 전문기구에 있어 합의제행정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한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놈의 뭐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한해버리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건축허가 거부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이건 또 거부예요. 밑줄 그어놓고 별표 또 쳐야 되겠죠. 자, 건축허가 거부인데 위에서는 이제 제한이고 요거는 거부입니다. 허가 신청 들어오면 아예 허가를 거부하겠다 하는 내용들이죠. 자, 허가권자는 다음에 각 호요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입니다. 일단 허가권자가 아까 제한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였죠. 근데 여기는 이제 거부는 허가권자가 거부하겠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허가권자는 네모에 엮어놓고, 예, 다음 호요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이나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인의 심의 거쳐 밑줄 그어놓고 심의 거쳐서 심의 동그라미 쳐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넘어가 보면 거기에 1번에 유락시설, 숙박시설 네모네 뭐였고요. 이게 용도시설 중에서 유락시설과 숙박시설만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뭐 교육연구시설을 거부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의 형태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뭐 거기에 학교도 있고 각종 공공기관이 있고 거기에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모텔 들어오려고 그래요. 상업지역에 모텔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심의 거쳐서. 자, 그 다음에 2번에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상습적으로 침수 네모였고요. 비만 왔다면 물에 잠기네요. 그렇죠? 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밑줄 그어놓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 상습 침수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하층인데 이 지하층이 반드시 무슨 용도로 사용해야 되냐면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주거용으로 사용 밑줄 두 줄, 거실 설치 밑줄 두 줄. 그러니까 창고용도다 이런 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거 이 두 가지 잡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취소 나오죠? 그것도 네모 엮어놓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죠. 자, 해마다 시험 문제 피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 체킹하는 부분이. 자,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요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우리 주택법에 보면은 취소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건축법에는 취소해야 한다 하는 의무적 취소,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죠.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한 연장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1번 밑줄 그어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이겁니다. 자, 공작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봐요. 공작은 3년 네모 엮어놓고 다만 농지전 허가 신고 의제 등 공작인 경우에는 2년 밑줄 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은 했어요. 그러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 완료가 불가능 밑줄 그어놓습니다. 각종 도시군관리계획에 있어서 행정계획의 변경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나와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밑줄 그어놓고 오른쪽 위에 봐요. 4번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나오죠. 원래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뭐 천막 좀 짓고 하는데 뭔 놈이 가서 임시로 설치하는 건데 허가를 받아. 자, 그러나 그렇게 가설건축물이 우리 천안역 앞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또는 여기 봉소산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가설건축물인데 기억번호 보면 도시공계시설 밑줄, 도시공계시설 예정지 밑줄 거예요. 여기에 들어올 때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써놔야지. 도시공계시설, 도시공계시설 예정지가 뭐냐? 도로, 공원부지 등 이렇게 써놔요. 도로, 공원부지 등 뭐 하천부지에 들어오겠다라든지 이런데 도로, 공원부지 등에 들어오겠다 이런 내용이요. 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동그라미 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시장군수구청장인데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의 규모가 좀 크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특별시장한테 광역시에서 가설건축물의 규모가 크다 하면 광역시장한테 허가받자 하면 내용이 틀려요. 가설건축물은 무조건 임시로 설치하는 곳은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내용 이해 가요? 자, 니은본을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 층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요. 4층 이상인 경우 있죠? 4층 이상은 절대 허가가 안 나와요. 가설건축물은. 그러니까 3층까지만 가설건축물에 허가 나옵니다. 그것만 이해 좀 하고. 자, 3번에 보면 A, B, C, D 묶어야 되겠죠? 자, 거기에 철분 콘크리트죠. 요게 철분, 콘크리트로 타설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존치기간 3년 이내 밑줄 그어놔요. 자, 오른쪽 위에 4번 보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나오죠? 자, 제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자는 존치기간 3년 이내입니다. 존치기간 3년 이내 때 뭐였까요? 원래 신고대상은 2년에서 이제 3년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이 3년이다. 존치기간이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 존치기간, 신고대상 존치기간은 무조건 3년이에요.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후 착공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신고 증명서를 뭐 발급하지 않은 내용도 나오고. 자, 디귿번 한번 봐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이 내용이 신설되고 나서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어요. 해당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나오죠. 우리 허가대상이 됐든지 신고대상이 됐든지 간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수익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갖다가 통지하자. 언제까지 만료가 되니까 연장하려면 더 연장해라 라든지 이런 존치기간 만료일이라든지 연장 가능 여부 이런 내용을 통지하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리을번이 중요해요. 별표 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되는데요. 자, 쭉 밑줄 그어놓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네모 연장해야 되겠다 하면은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까지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야. 14일 전까지죠. 14일 전까지 동그라미 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밑줄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동그라미 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미음번에 보면 요게 이제 공장용도다 하면 묵시갱신이 인정됩니다. 공장용도는 그래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그 기간까지 이 특별자치시장 허가권자에게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의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놓고 1, 2번 묶어놓습니다.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있고 밑줄 한번 그어놓죠. 공장용도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이 있고 공장용도에서만 그래요. 공장에서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묵시갱신이 인정된다는 거. 뭐 그 정도만이 체크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그 5번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자면 천안시에 있는 이 건축물을 허가권자가 언제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냐고. 화장실 청소까지 언제 다 해. 안 했어야지. 자, 니은번이 신설됐어요. 니은번. 다른 데 가면 웃는데. 자, 니은번. 요게 신설 이렇게 써놓고. 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지난 날부터죠. 자, 밑줄 그어요.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정기 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이다. 이렇게 한번 잡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과 리을번 한번 묶어놓고. 자, 요거 이제 요거는 또 개정법률이네요. 조그만하게 별표 한번 쳐보죠. 디귿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신고제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 등의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밑줄 그어요. 이게 시행규칙에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보면 그냥 철거 전까지 신고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좀 깊게 공부합시다. 좀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개정됐어요. 자,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입니다. 시행규칙 이렇게 써놔요. 좀 시행규칙까지 공부합시다.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해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리을번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신고죠?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네모였고요. 신고해야 한다. 자, 디귿번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철거 신고. 철거 신고는 며칠 전까지 하자. 3일 전까지 하자.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까지 공부합시다. 우리 정상적인 진도 나갈 때는 그냥 법조문만 공부했어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해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시행규칙까지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3일 전까지 하자. 자, 리을번은 멸실신고라고 써요. 다시 한번 철거신고는 며칠 전까지 하자. 3일 전까지. 멸실신고는 며칠? 30일 이내로 멸실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사용승인 허가권자 이렇게 나오죠. 자,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는 7일 이내에 설계도 7일 이내 밑줄 그어요. 바로 밑에 줄 검사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사용승인서 내줘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자, 밑줄 그어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죄송합니다. 못 봐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검사 없어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입니다.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죄송합니다. 요거 교정으로 못 봐서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죠. 밑줄을 그어놓고 원칙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1, 2, 3 묶어놓습니다. 1번에 사용승인 신청 접수 7일 이내 사용승인서가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교부 안 되면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두 번째 줄 끝에 임시로 사용승인을 한 경우 밑줄 그어놓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사용승인서 교부 안 돼도 이런 내용이고. 자, 3번에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합니다. 자, 밑에 갑니다. 대지 적용 나오죠? 대지안을 적용해서 니은번의 의무 적용 대지 면적 밑줄 그어요.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밑줄. 예외 동그라미 치고 이건 간혹 시험 문제가 나와요. 적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물 밑줄 그어놓고 A, B, C, D, E 딱 묶어놓습니다. 자, A번이 바로 시골 이렇게 잡자 그랬죠. 녹지지역 밑줄 관리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외됩니다. 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시골에다 이렇게 잡아가요. 그냥 녹간농자다 이렇게 잡고. 공장 동그라미 치고 물류시설 동그라미 쳐요. 공장도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밑줄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 안의 공장 밑줄 두 줄 별표.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규모와 관련이 없어요. 규모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1,500제곱미터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안의 공장도 적용 의무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니. 자, 물류시설을 보면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을 제외한 밑줄. 그러니까 물류시설이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은 적용 의무가 없는데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들어온다면 적용도 해야 되네. 그지? 그 내용이야. 그 내용이. 이 가로 열고 그 내용까지 조금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축사, 쭉가염이죠. 축사, 가설건축물, 연변하면 대지에서 쭉가염 또는 관광지 등이다. 뭐 이렇게 한번 잡아가 봅니다. 자, 밑에 도로 한번 가볼까요? 도로를 보면은 자, 정의 동그라미 쳐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 예정도로까지를 말하죠. 꼭 시험 문제는 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정도로까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이 된다.
자, 요건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여, 자, 허가권자가 지정 공간은 너비 3m 이상이에요. 요게 바로 이제 바로 골목길에 계단이 있는 경우죠. 골목길에 계단이 있는 경우는 3m 이상만 되어지면 우리 허가권자가 지정 공간은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2번에 막다른 도로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3번에 밑줄 그어요.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일입니다. 문 열고 나가면 팔 부러지고 대가리 부러지고 그런데,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런 것도 좀 있어주면. 자, 그러나 예외 출입에 지장이 없다. 공지 등이 있다. 뭐 접해 있다. 이런 경우는 괜찮다. 이게 접도 의무야. 접도 의무라고 써놓고, 대지는 반드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자, 4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264죠?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이 대지는, 이 건축물이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다. 26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인 경우에는 몇 천제곱미터요? 364. 3000제곱미터죠? 동그라미처럼. 거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다니까. 물론 이제 작물 재배사 뭐 이제 축사 뭐 이런 거 돼지우리 이런 것들은 또 제외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건축선 동그라미 치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와 도로 경계선 밑줄 그어요. 대지와 도로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죠. 자, 기역분의 소유 너비 미달 건축선 밑줄. 거기 가로 열고 도로와 건축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밑줄. 니은번 봐요. 지정 건축선 네모 가로 열고 도로와 건축 사이 면적을 대지 면적에 포함. 대지 면적에 포함 밑줄 별표. 이거 하나만 포함되고 나머지 전부 다 제외됩니다. 그거 하나만이. 자, 거기에 모퉁이 건축선 밑줄 그어봐요. 디귿번. 이 도로와 건축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제외됩니다. 밑줄. 대지 면적에 제외. 다 대지 면적에 제외되는데 뭐만 지정 건축선만 포함된다. 그거 한번 잡아보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건축물 및 담장은 전부 다 이게 문제 풀면서 하자고요. 요 정도 체킹해놓고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면서 다 이거 한번 해보자고. 자,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어놓고.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하의 부분은 넘을 수 있다. 밑줄 그어야죠. 자, 밑에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여 4m 이하여 4.5m 동그라미 쳐요.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 시에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내용 나오죠. 자, 넘어가서 보면 82쪽에 구조 안전 확인 이렇게 나와요. 1번을 보면 구조 안전을 확인한 이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이란 말에 밑줄 그어요. 구조 안전 확인 밑줄 그어놓고, 이게 바로 내진 설계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내진 설계 기준. 내진 설계 기준. 옛날에는 6층 이상이면서 1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내진 기준을 적용했어요. 우리 1986년부터 내진 기준이 건축법에 들어와요. 그 전에는 내진이라는 말 자체가 뭐 그런 말이 자체가 없었어. 이게. 그러다가 이제 요게 기준이 점차 강화돼 가지고 이제는 이제 3층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하는 거야. 이게 내진 설계 기준하고 똑같아요. 서류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하는데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하는 내용 나오죠. 1, 2, 3, 4, 5, 6, 7, 8 딱 묶어놓습니다. 문제 풀면서 할 거예요. 이거 문제 풀면서 할 거예요. 놓아두고. 자, 2번까지는 뭐 할 거 없고 놓아두고. 기타 건축 제한 한번 봐요. 쭉 밑에 건축물 제한 나오죠. 1번. 자, 건축면적 네모 엮어놓고 건축면적의 정의가 뭐냐. 건축물 유벽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유벽입니다. 각 층이 들어가면 바닥 면적이죠. 건축물 유벽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투영입니다. 유벽이 없다 하면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둥을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물로부터 1m 이하인 부분이요. 1.5m야. 1m 이하인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 안 해요. 돌계단 잡으라 그랬죠? 돌계단. 자, 가로 열고 창고 중 이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해서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또 제외한다.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 1.5m 이하까지는 안 나왔어요. 창고, 물품을 입출고 이런 말 나오면 1.5m까지 가자. 창고란 말 나오네. 자, 처마, 차양, 부연 등으로부터
밑줄 그어요. 1m 이상 돌출했을 때 이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투명 면적, 건축 면적으로 산입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오른쪽 위에 유효주시해야 됩니다. 1, 2, 3, 4 딱 묶어놓고 별표. 전통 사자는 몇 메타? 4m. 축사는 3m입니다. 가로 열고 이거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어요. 새로 신설됐어요. 신설 써놓고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형으로 연결된 경우는 6m입니다. 3m, 3m 합해가지고 자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고 한옥은 몇 메타? 2m. 기타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써야죠. 원칙은 몇 메타? 1m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서 이걸로 이해합시다. 갑의 건축물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건폐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폐율 얼마냐? 자 대지면적 500제곱미터고 이 건축물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은 250제곱미터네요. 250제곱미터. 외벽의 중심선으로. 그럼 원래 이 250제곱미터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해보면 자 이게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500제곱미터예요. 500제곱미터죠? 여기 이제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게 지금 250제곱미터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500분의 250 곱하기 100 해서 50%가 나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걸 봐야 돼요. 처막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 3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부터 1m를 이렇게 후퇴해서 이 부분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1m를 후퇴하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부분 면적 수평투영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3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500제곱미터분의 300제곱미터가 된다고요. 300제곱미터에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100%. 그러니까 이게 60%가 정답이에요. 건폐율이 60%나 나온다니까? 이게 유관건축물이라는 얘기야, 이게. 잘라내야 돼요, 이걸. 내용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60%예요, 60%. 자, 그 다음에 바닥면적 나오죠? 좀 쉬었다 갑시다, 좀 쉬었다가.